통증 없는 세상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의다차 화이팅! 안녕하세요. 메디컬 라이프 허서연입니다. 과유불급, 정도가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건강관리나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운동을 무리하게 할 경우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돼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위해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경근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디스크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냥 단순히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것을 디스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디스크는 정확한 명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데, 추간판이 뒤로 밀려서 발생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것은 허리 통증을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보다 많은 빈도로 발생하는 것은 급성 요추부 염자인데, 급성 요추부 염자는 교통사고라든지 스포츠 손상 같은 경우에 허리 주변에 있는 인대와 근육들에서 경직이 발생하면서 허리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변 조직의 경직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로의 방사통이 동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수일 내에 호전이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는, 즉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이 후방으로 밀리면서 신경을 압박하여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다리가 저린다든지 다리가 땡긴다든지 근력이 감소된다든지 하는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노인에서 발생되게 되는데, 척추가 있는 척추관에 협착이 발생되면서 신경에 허열이 생기면서 발생되게 됩니다. 노인에서 주로 발생되며 10분에서 20분 정도밖에 걷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저린다든지 하여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며, 쪼그려 앉게 되면은 오히려 증상이 완화되어서 다시 쉬었다가 하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어떤 게 디스크고 어떤 게 디스크가 아닌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간단히 자기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허리 통증이 발생되었을 때 허리 통증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허리 통증과 동반되어서 다리로, 하지로의 방사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외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리가 지속적으로 아프다든지, 허리를 숙일 때 하지로의 방사통이 존재하다든지, 조금밖에 걷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저리다든지, 아니면 근력이 감소한다든지,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꼭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원래 통증이라는 것이 아프다가도 좀 참으면 괜찮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들 치료를 좀 미루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디스크 치료를 늦추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나요? 저는 보통 통증을 설명할 때 컵에 물을 담는 것을 비유를 많이 드는데 네. 컵에 물을 담았을 때 어느 정도 담을 때까지는 컵에서 물이 넘치지 않지만 계속 물을 붓게 되면 컵에서 물이 넘치게 됩니다. 네. 이 넘치는 물을 보통 저는 통증이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인체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부적절한 자세나 부족한 운동 습관, 여러 가지 안 좋은 자세들을 장시간 유지를 하여도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과 인대들에서 보상작용을 하여서 허리 통증이 발생되지 않지만 그 한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극심한 허리 통증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디스크가 발생되어서 신경을 많이 압박하게 되면 하지로의 방사통이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게 되고 배뇨장애나 아니면 대소변 장애 같은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술적인 치료가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치료를 무엇보다도 미루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어떤 증상이 생기면 병원을 찾아야 할까요? 보통 자세를 바꿀 때마다 허리 통증이 있다든지 15분밖에 아니면 짧은 시간밖에 걷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리 저림 증상이 있다든지 허리를 숙일 때 허리 통증과 동반되어서 다리로에 당기는 증상에 방사통이 있다든지 다리로에 감각이나 근력이 감소한다든지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허리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인 것 같아서 병원에 가면 진단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허리 디스크는 진찰, 즉 이학적 검사, 방사선학적 검사, 그리고 신경 근전도 검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진찰, 즉 이학적 검사는 환자가 진찰실에 들어올 때 환자의 걸음걸이 상태부터 신경학적 검사까지 포함되게 되는데 허리 디스크에서 유용한 신경학적 검사는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하여서 환자가 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펴고 고관절을 중심으로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하지로에 방사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보통 90도 전후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정상 범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허리 디스크 환자에서는 조금밖에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골반, 다리 쪽으로의 통증을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사선학적 검사로는 엑스레이, CT, MRI 같은 검사를 포함하게 되는데 엑스레이 촬영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적절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로는 척추체의 퇴행성 여부나 디스크 사이의 간격 등을 알 수 있겠습니다. MRI는 신경과 연부 조직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현존하는 검사 방법 중에 가장 정확한 검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신경의 디스크가 신경을 어느 정도 압박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유용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을 거쳐서 디스크라는 진단이 내려지면 그 다음에 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치료는 수술적 치료와 보존적인 치료, 즉 비수술적 치료를 포함하게 되는데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견인, 카이로프로틱스라고 하여서 추나요법 등 수많은 치료 방법들이 있지만 수술적 치료 이전 단계에서 가장 유용하다고 보통 증명된 것이 H라제를 사용한 신경치료 방법과 프롤로 세라피라고 하는 인대 강화 치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수술이 필요한 단계에서조차도 경막 외곽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여서 를 시행하는 것이 최신 트렌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환자들 입장에서 수술은 좀 무섭고 보존적 치료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H라제 주사, 그리고 신경치료, 인대 강화 치료, 이 치료법들은 무엇이며 다른 치료법들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우선 신경치료에는 경막 외곽 신경 차단,
경추관공 신경차단, 후지 내측지 신경차단, 추간 관절 신경차단 등 수많은 신경치료 방법이 있지만 환자의 어떠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환자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치료자가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되어 필요한 적절한 신경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H라제 주사란 앞서서 얘기했듯이 디스크나 협착증에서 신경의 부종과 염증 그리고 지속되게 되면 섬유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부종과 염증, 섬유화를 녹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H라제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신경치료할 때 같이 사용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인대 강화 치료는 프롤로세라피라고 해서 증식을 뜻하는 프롤로 라이폴레이션과 치료를 뜻하는 세라피의 합성어로 인대 증식 치료를 의미하게 됩니다. 보통 삼투압이 높은 물질을 인대에 투여하여서 인대가 증식되는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통증을 경감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척추를 튼튼하게 잡아주는 역할까지도 하게 됩니다. 2000년도 초반까지는 만성 허리 통증에서 인대 강화 치료를 하였을 때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정설이었으나, 보다 최근에는 신경치료와 병행하여서 운동치료, 물리치료를 같이 병행하였을 때 치료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는 논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대 강화 치료를 하는 방법 중에 다른 방법이 PRP 주사라고 하여서 자가 혈에서 증식 인자들을 추출하여서 인대에 투여하는 방법들도 최근에는 사용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마취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복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시술 시간 자체는 보통 10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시술 후에도 회복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 안정을 취하는 것 이외에는 필요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입원을 하여서 시술을 하게 된다면 오후에 퇴원을 하는 당일 입원만으로도 시술을 시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허리나 척추는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이 척추를 건강하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신다면? 건강한 척추를 위해서는 시청자분께 세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고 생활 습관이나 자세 중에 허리에 무리가 된다면 스트레칭으로 풀어주시고, 그리고 건강하고 튼튼한 인대와 근육들을 위해서 무리하지 않고 운동을 해주신다면 일상생활 중에 허리 통증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만 간단히 해주세요. 앞서 허리의 통증이나 허리 디스크에 관해서 설명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의지입니다. 적절한 치료법과 환자의 운동, 물리치료를 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의료진은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안내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김경근 원장과 함께 허리 디스크에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의 원인 및 증상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디스크 치료는 차일피일 미루는 것보다 하루라도 더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